인사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1부가 조금 딱딱했다면 2부는 여러분의 오전 11시, 12시를 희망으로 채워드리는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잇는 진행자 류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죠. 여기 이 뜨거운 현장에 세종의 일꾼 윤지성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토크쇼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의정활동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느꼈던 이런 부분을 질문을 주실 건가 봐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어떻게 의자가 생각보다 편안하죠? 예, 아주 편안합니다. 네, 어떤 생각을 하셨길래 편안하다고? 네, 후보님의 정책이 왜 탄생했는지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요. 자, 우선은요, 최근에 우수 의정활동상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그만큼 주민의 곁에서 열심히 뛰셨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묶는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중요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께는 초대 자체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쪽 길로 들어서는데도 영향을 주신 분인데요. 항상 제 페북이나 SNS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두를 안 신어서 다행이다. 처음과 끝을 운동화로 마무리 져요. 단 한 번도 구두를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유독해서 네, 그래서 지금도 운동화를 신고 계시는 거죠? 좀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하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의정상을 받으셨는데 그만큼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표현이 참 그 인상이 깊었어요. 결국 이 지역 정치는 화려한 것보다는 얼마나 주민들과 소통하느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약을 잠깐만 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해밀동이 산울동은 아이들이 유독 많잖아요. 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공약 중에 북부권 영어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 스마트 안전 시스템 같은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요. 저도 부모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것 같아요. 잠시만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사실은 아마 이번에 공약도 전국에서 좀 손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다른 후보님들이 다 따라할까봐 이게 저 사실 진짜로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획기적인 세종시에 아마 공교육이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손꼽힐 공약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후보들의 공약은 또 나중에 유인물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렇다면 어린이 안전 통학로 구축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잠시 언급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모든 후보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통학로 구축이라는데 그럼 그 안전한 통학로 구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그 CCTV든 아니면 신호등이든 이렇게 다 대부분 다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통학로 안전 구축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학로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창한 무슨 개발보다는 이렇게 내 아이가 학교에서 집까지 돌아올 때 얼마나 안전하게 이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반가운 공약일 것 같습니다. 또 AI 디지털 교육이나 진로 체험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아이들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말씀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AI에 관련된 거는 의원이 되자마자 처음 했는데요. 사실은 그 관청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은 너무 앞서갑니다. 저희로서는 아직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해서 2년간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2년 끝나자마자 전국에서 AI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 저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의 조례를 시와 교육청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통과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윤지성 의원으로서의 이 의원님은 앞서가는 분이셨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그리고 또 진로 체험인데요. 또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대단한 또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연기 연동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건데요. 연기나 연동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확충이나 교통 개선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소외 없는 발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편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후보님께서 의정 활동을 하실 때 약간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님 혹시 가장 힘들었던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이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의원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까지 치달았던 사안인데요. 이 동지역의 그 부실공 사건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해밀동을 시작으로 해서 연달아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항의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문자가 제가 아마 600여 통을 받을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찬성 1000몇 통이 받고 왜 관여하느냐, 반대가 600여 통, 500여 통 이렇게 매일 이렇게 왔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너의 재산이 아닌데 네가 왜 관여를 하냐. 그러면서 시작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동으로 넘어가서 또 다시 시작됐고요. 다시 말하면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권을 해서 제가 두 가지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관공서만이라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에 대한 안전,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만들었죠. 이때는 의원 그만둬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럼 조례가 통과가 됐나요? 네, 그건 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어떤 순간? 의원을 하면서요, 2천만 원짜리 예산을 통과해보고 감동을 받은 게 이겁니다. 사실 시는 5천만 원 이하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사안인데요.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11월 27일쯤인가 한 여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아저씨가 제 친구 좀 무서움 없게 해달라. 요구가 그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나서 지역을 가보니 6시 반이 되니까 온통 집까지 가는 데에 주변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어른으로서는 저조차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했었는데 그 건이 뭐냐면은 이제 CCTV와 가로등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있을까 연동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동면. 그 예산 2천만 원을 통과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찾아 의원님들께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을 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서 겨우 통과를 시켜서 설치를 한 곳입니다. 그 요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으면 젊은 학생들, 이제 그 초중 학생들이 시골에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상위법을 잘못 만드는 바람에 어린이 통학 차량을 거의 꺼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차량이 오지 못하니 학생들이 스스로 집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녁이 끝난 아이들은 집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집에 갈 수 없으니 시골에 살기 싫은 것이고, 그런 건으로 안심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심 귀가 환경 활성화 조례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사는 우리 네. 학생들을 위해서 CCTV나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그런 일에 힘쓰셨다는 얘기죠. 그거를 네. 설치를 해놓고 제가 작동하는 관제탑까지 가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는 보람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장 황당하다고 느꼈던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의회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10시 저녁 10시 50분쯤 됐는데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왔어요.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에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공 화장실이 변기가 막혔다. 왜 그거를 해결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좀 황당했거든요. 사실 변기가 막혔는데 저녁 10시 50분 다 돼서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신 분이 대단하시다. 그래서 전화를 일단 받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저희 의회가 밤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냐면 그럼 이거 막힌 거를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고장났다고 하면 여기 우리 부서 아닙니다. 거기 부서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끊으니 이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했습니다. 공공 화장실에 표지판에 다 붙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불량이 있으면 이쪽 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 공공 화장실이 막히거나 고장 났을 때는 그쪽 번호라면 담당 부서랑 바로 연결이 돼서 해결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은 굉장히 황당하신 분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했죠. 근데 엄청 황당했을 것 같아요. 10시 50분에 변기가 막혔다고 전화를 계속 하셨으니.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전화번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세종시 전체에 다 돼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윤지성의 세상 사는 이야기처럼 참 꾸며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소한 질문 한 가지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신 분 중에 사소한 질문,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은 윤지성의 세상 사는 이야기니까. 네, 없으세요? 없으세요? 짧게?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의원을 재선대하는 이유가 이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전문가래요. 1번부터 100번까지 전문가인데, 그런데 왜 세상이 그대로고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왜 세종교육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었으면서 왜 일부분은 좋다고 하고 일부분은 학력이 왜 낮아진다고 주장을 하실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단 한 명도 우리 교환위에서 교환위 의원들만 거쳐가는 분들이 몇십 명이실 텐데 단 한 분도 그런 게 없어서 넘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약간의 관심만 가지면 진행했다가 관심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 교육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제도적인 기반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이